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코스닥은 1.8%까지 떨어져가지고 약간 이제 장 후반에 좀 품에도 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만 지수가 좀 과도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서 좀 후발주자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한동훈 씨 테마주들이 어떻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후발주자가 뭐가 나오고 있는지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공부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익이랑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잠깐만요. 네. 아무튼 뭐 지금 그 뭐예요? 지수가 또 21선을 또 깨놨더니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쫙 가라앉았어요. 네. 일단 그거부터 얘기 좀 해드리죠.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1%딱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락을 이제 크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21선 한번 여기 깼을 때 지난주죠. 그때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그때 아마 제가 저녁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지수가 21선을 깼더니 살짝 깼더니 분위기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지금 저녁 방송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21선만 깨지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어제도 이제 21선 어제부터 또 21선을 깼고 오늘 또 하락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쫙 가라앉았어요 지금. 네. 또 조정 올까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21선을 살짝 건드렸죠, 그죠? 살짝 이탈했는데 또 분위기가 또 안 좋아요. 네. 여러분들 그 개인들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이러다 또 조정 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주식할 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죠? 무조건 억지로 뭐 긍정적으로 억지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죠? 네. 너무 부정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돼요. 네. 아무튼 20에서 살짝 해놨더니 또 이제 분위기가 촥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그 사람들하고 일반 개인들하고 반대로 그죠? 다른 길을 가시면 돼요. 네. 가라앉지 마세요. 21선은 김영삼 대통령 때 이후로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후로 21선이 맞았던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가 언제인데요? 1990년대 중후반 아니에요, 그죠? 외환위기 올 때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어제 우리나라 어제란다.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을 좀 과하게 했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현재 유럽 증시도 크게 하락하는 게 없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다 마이너스 0.2에서 0.3 정도, 그죠? 소폭 하락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하락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은 플러스 0.2로 끝났고 중국도 그냥 소폭 상승, 그죠? 네. 홍콩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0.4, 별로 안 빠졌죠, 그죠? 인도는 마이너스 0.3, 별로 안 빠졌어요. 대만이 좀 빠졌죠, 마이너스 1.6, 그죠? 네. 여기 빼고는 다 멀쩡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과하게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에 여기 21선 깼을 때 있죠, 여기 그때랑 똑같아요. 네. 뭐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도 이런 표현을 똑같이 썼었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 팔았죠. 많이 판 게 아니에요. 외국인은 굉장히 조금 팔았고요. 기관은 좀 더 팔았어요. 근데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기관에서도 보면 다 올매도죠, 그죠? 네. 사모펀드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에서도 팔았죠. 기관도 팔았네요. 근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다 팔았죠. 예,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주식 갖다 버린다, 막 엄청나게 팔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수급의 불균형. 네. 그렇지 않아요? 네. 한쪽으로 쏠린 거죠. 양은 많지 않은데 사준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지수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여전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니까 지금. 네. 그죠? 어제 한동훈 테마주 막 쭉 얘기해드리고 이제 후발주자 막 튀어 올라올 거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무방에서 얘기 많이 해드렸죠. 오늘도 얘기할 건데 반응들이 없으세요. 네. 얘네 같으면 후발주자가 뭐가 있을까 이러시는데 없어요. 반응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개인들한테 어떤 좋은 얘기를 했는데 돈이 벌릴 수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지금 조종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더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사시라고. 네.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고. 네. 그게 이제 군중심리랑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지수가 하락한 거는 우리나라만 좀 과하게 빠진 거고요. 뭐라고요? 예, 저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좀 세게 빠진 거니까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고 또 요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크게 올랐거든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좀 세게 올랐는데 이거는 2% 급등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떨어질 때도 과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죠? 이렇게 막 과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도 이렇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엄청 세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세게 확 갖다 꽂으면 반등도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너무 많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반등도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오르는 게 오르고 외국인이 좀 파는 게 뭐 외국인이 떠나는 게 아니니까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만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2주 전에 했잖아요. 그죠? 네. 숲을 보지 말고 지금은 나무만 봐라. 숲을 보고 있으면 불안해할 게 뻔하니까. 그죠? 네. 숲이 지수고 나무는 종목이고 종목이 뭐예요? 뭐 테마주라든지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종목들을 많이 보라고 했던 거고 그 중에 특히 정치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를 많이 보라고 했던 거죠. 그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테마주 이걸 또 해드릴 건데 그 한동훈 테마주들이 지금 잘 움직여요. 네. 그 혹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대통령 선거 끝난 게 한 지금 8개월 됐나요? 선거 끝난 지가 3월달이었으니까 9개월 전이군요. 네. 선거 끝난 지 한 9개월밖에 안 됐고 대통령 취임한 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대선주가 벌써 가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갑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그 뭐 여당 야당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정치권에 실망들이 많으신가 봐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 대선주가 가려면 그 현직 대통령 레임덕이 와야 즉 집권하고 한 2, 3년이 지나야 대선주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지난 정부 때도 그랬고요. 금방 대선주가 또 가더라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한동훈 시테마주가 오늘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PM풍년이 김동현 씨 거죠.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PM풍년 같은 김동현 시테마주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한동훈 시테마가 지금 제일 잘 움직여요. 네, 제일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시간이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다 2번 찍어보세요. 여기 무방회원이건 우리 저기 정회원이건 상관없고요. 우크라이나 테마주 하나라도 들고 있다 2번 들고 있진 않지만 관심은 갖고 있다 3번 찍어보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이 우크라이나에서 또 러시아 본토에 있는 비행기장을 또 드론으로 공격해가지고 시끄러웠죠, 그죠? 네,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요. 네, 네네. 자, 제가 참고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한동 테마주를 보죠. 네, 일단은 한동시 테마주가 오늘 급등을 좀 했는데, 자, 여태까지 우두머리는 오파스넷이었죠, 그죠? 네. 오파스넷이 이게 10월달에, 그죠? 10월달부터 쭉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올라올 때 잘 보시면은 뭐 크게 하락 나온 게 없어요. 음봉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죠, 그죠? 근데 요번에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센 음봉이 떨어졌어요. 10%짜리 10%짜리 음봉이 떨어져서 오늘 장중에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게 오파스넷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이게 여기 대비 딱 이제 두 배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거래 터졌으니까 여기 대비 계산하면은 딱 두 배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두 배 조금 더 돼요. 네. 근데 100 한 10몇 프로인데 대충 100%라고 하시면 돼요. 네. 두 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오늘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음봉은 쉽게 얘기하면은 봉기가 길긴 긴데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오파스넷이 끝났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오느냐? 몰라요. 오파스넷은 과열된 게 맞아요. 과열된 게 맞고 좀 피곤해하는 거예요. 어제 급등 나왔죠, 그죠? 어제 원래 급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오파스넷이. 근데 어제 헷갈리게 막 여러 개가 막 같이 섞여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음봉 나왔습니다. 뭐냐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오는 막 그런 자리잖아요. 오늘 쉰 거예요. 그래서 오파스넷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자리예요. 네. 그 혹시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세요? 가위 평생 한 번도 안 눌려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주 눌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네. 가위 눌리는 것처럼 여기서 물리시면 가위 눌리는 기분이에요. 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저 옛날에 가위 눌려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구분이 안 가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요. 내 의지대로 몸이 막 안 되더라고요. 눌린 것처럼 진짜. 네. 조심하세요. 네. 추가 상승 나올 수는 있는데, 그죠? 네. 피곤한 자리예요. 오파스넷이 대장주인데 이거 오늘 음봉 떨어졌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죠? 한동훈 테마 끝난 것 같잖아요, 그죠? 왠지, 그죠? 여기도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도 딱 두 배 올라왔거든요. 이게 3개월 동안, 지금 3개월 동안 똑같이 두 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죠? 이제 한동훈 테마 좀 끝났나 보다, 그죠? 네. 그런데,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노을 있죠? 오늘 노을 저희 방 다 팔아버렸어요. 여기에서 그냥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다 팔아갖고 수익은 60%대? 네. 확정 짓고 나왔고요. 오늘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서 장중에 추가 상승이 나와갖고 아마 이제 문자 늦게 보시는 회원들도 아마 다 팔았을 거예요. 오늘 이제 좋은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노을은 전량 수익 실현했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어때요? 윗골이 길게 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끝났어요. 그죠? 네. 이 정도면 대량 거래예요. 그죠? 이게 노을이 후발주자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오파스넷이 대장주라 그랬죠. 선발주. 오파스넷이 두 배 갔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 계산하면 똑같이 두 배 갔어요. 여기가 대충 한 5,000원 정도거든요. 여기가 대충 10,000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두 배 갔어요. 그러니까 오파스넷이 열심히 3개월 동안 막 갈 때 노을은 처음에 한번 올리고 옆으로 횡보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양봉 괜찮은 거, 상한가는 아니지만 센 거 두 개 나오니까 바로 100% 수익이에요. 저희 방에서는 수익이 60% 넘었고, 오늘 조금 비싸게 팔아드렸으면 70%, 80%씩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60%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방은. 네. 늦게 파신 분들은 더 높게 파셨어요. 네. 그거야 뭐 본인들께서 잘하신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콤 있죠? 오리콤이 이것도 오늘 다 팔았거든요. 전량 매도했는데 어제 상한가 아니지만, 그죠? 26%에 끝났고 오늘 아침에 한 5% 떠서 출발했는데 이 정도에서 그냥 11,000원 전후에서 싹 정리해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끝. 이것도 수익 한 60% 전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네. 요게 이제 수익 시장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끝났냐 이거죠. 전문가가 이걸 다 팔았다고 하면은 한동훈 테마주 끝났나? 그 다음에 디지캡 보세요. 디지캡이 어제 산 거라 그랬죠, 저희 방에서. 어제 샀었는데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가가지고 아침에 급등 출발했었는데 아침에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매도 사인 냈어요. 장 시작하기 직전에 팔으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수익이 꽤 많이 났겠죠. 수익이 한 15% 전후 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 만에. 근데 오늘 이거 보시면 장대 음봉에 거래 터지면서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한동훈 테마주 끝난 거 같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TBC 이런 거 그대로 음봉 맞았잖아요. 그죠? 어제 올린 거 반납하고 끝난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한동훈 씨 후발주자가 뭐가 나왔냐면 오늘 상한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방에서 이런 거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추천도 안 했는데 신규 상장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신규 상장주는 할 거 없을 때 어쩌다 한번 하는데 어제 하면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상한가가 거래소에 한 게 유니드 BT 플러스. 이 유니드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온 회사인데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4일째인가 5일째인가. 그리고 코스닥에는 상한가가 2개 있어요. 위니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위니아는 저당 것 때문에 안 보고 여기 보시면 유니드 BT 플러스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인데 이게 상장한 지 오늘이 7일차네요. 7일차인데 요게 상한가 갔어요. 이유는 한동훈 씨 관련주예요. 한동훈 씨. 이거 한동훈 씨 관련주인인지 몰랐다 1번 찍어보세요. 이게 왜 한동훈 씨 관련주인 줄 아세요? 재밌어요. 무슨에서 들으세요. 이 대선주는요, 약간 성격이 얼렁뚱땅한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유니드 BT 플러스가 이게 상한가 간 이유가 유니드 BT 플러스의 대표가 한씨예요. 한씨거든요. 성이 한씨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전에 잠깐만요. 기사를 내가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다니까요 이게. 유니드 BT 플러스. 네. 여기 대표가 한상준 씨인데 이 사람의 부친이 한승수 씨라고 전에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한승수 씨가 청주 한씨세요. 근데 청주 한씨 집안인데 이 한승수 씨 전 국무총리 이분이 청주 한씨 종친의 명예회장님이래요. 그래서 한동훈 씨도 한씨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애니농률이랑 웅진이 왜 왔어요? 대표가 윤 씨였잖아요. 화평윤 씨. 거기도 이제 유명한 집안이죠. 화평윤 씨도 그죠? 네. 그래서 간 거예요. 이게. 뭐가 가요? 인맥주가 막 급등하는 거예요. 상장한 지 며칠 안 되는 회사라서 저희 방에서 이런 거 추천 안 하거든요. 언제 저희 방에서 이게 신규 상장한 지 며칠 된 걸 추천하는 거 보셨어요? 어지간하면 안 해요. 진짜 어지간하면이 아니라 1년에 진짜 한 번도 거의 안 나갈 정도예요. 근데 아무튼 상한가 갔어요. 갈만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왜 갔다고요? 같은 한시라고. 옛날에 누구예요? 안희정 씨 있죠? 안희정 씨가 같은 이제 안씨라고 해서 올라갔던 게 뭐냐면 저기예요. 이게 다 있어요. 윤석열 씨는 이제 파평윤 씨라서 웅진 애니웅률이 갔고 그 다음에 안희정 씨 때는 누가 아니면 청보산업 거기 대표님이 안씨였거든요. 같은 종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친하진 않은데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랑박 씨다 경주김 씨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요. 김 씨나 이 씨나 박 씨는 워낙 이제 성이 흔하니까 그런 쪽은 잘 안 가던데 약간 이제 그 외에 좀 그런 성들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반기문 씨 있죠? 반기문 씨. 그 광주 반씨 일가가 있거든요.
거기 관련주들 막 가고 막 그래요. 파인 디지털이었나? 성이 갔다고 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 시스템화주에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서울대 뭐 아니면 뭐 사법연수원 동기, 고등학교 동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성이 같다는 이유로 갑니다. 재밌는 거예요. 네. 이런 거에 재미 붙이면 주식이 꽤 재밌습니다. 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늘 같은 날 상한가 나온 게 이거예요. 유니드 BT 플러스. 이거를 매매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실패하세요. 나중에 끌려다니시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걸 뭐 상한가 가지고 제가 뭐 내일 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가 움직인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금비가 있어. 오늘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중요한 거 금비인데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끝날 때는 22%. 네, 그죠? 네. 22%인데 자 보세요. 이게 시간에서 이거는 왜 갔냐면 여기 그 관련된 사람이 저기 누구야 한동훈 씨가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나왔나요? 네, 거기 동문이에요. 인맥주라고 이것도 금비가. 이게 그 시간에서 우리 회원들 참고하세요. 이게 전날 거래량은 별로 없었는데 전날 시간에서 6%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간 떠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우리 회원들만. 아침에 약간 시초가가 떴죠, 그죠? 제가 뭐 더 이상 띄우지 못, 안 띄우게 막 문자 한번 더 보내드리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이게 금비는 품절주예요. 게다가 심지어 품절주라니까. 시가총액도 얼마 안 돼요. 1,000억 미만인데 유통주식 수도 별로 없어요. 어제 6% 상승 마감해가지고 아침에 약간 떴던 거예요. 아침에 약간 떠서 출발했죠, 그죠? 아침에 한 얼마예요? 딱 6% 그죠? 어제 딱 시간에 상승한 것만큼 떠서 출발한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22%에 끝났는데 시간에서 마저 6.3% 올라서 뭐예요? 상한가로 끝났어요. 장중에는 22%, 나머지는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윤님 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못 사요? 네? 아까 저한테 뭐 메시지 보내셨죠, 그죠? 이거 못 사지 어떻게 사요, 이거를? 그죠? 네. 다음에 후발주 안 하면 딴 거 사시면 돼요. 네. 이게 그 뭐냐면 우리 방 오늘 추천주예요. 오늘 단톡방에 하나, 라이브에 하나, 하나씩 지금 냈는데 이거 보시면 유라 단톡방에는 단타 치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금비인데 오늘 아침에 낸 거예요. 12월 6일 아침 8시 52분 금비 한동훈 수혜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를 한 걸로 저희는 항상 하니까 계산하니까 21%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또 급등 나오면은 30% 이상에서 수익 낼 수 있겠죠. 그죠? 떨어질 때 여기 회원들 잘 들으세요. 아침 추천 주니까 떨어질 때 거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올라갈 때 저항이 별로 없어요. 이해가시죠? 떨어질 때 반등 없이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저항 없이 그냥 쭉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냥 반등 없이 쭉 끌려 내려가니까. 그죠? 근데 올라갈 때는 대신에 깨끗하게 올라가요. 그죠? 네. 그래서 좋게 보세요. 시간에서 저기 마저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에 나간 거는 유로 단톡방이 있는데 그 에드바이오텍이라고 요게 나왔어요. 에드바이오텍 한동훈 수혜주인데 이거는 차트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자, 아까 문자 나온 거 보셨죠? 네, 차트를 보면 자, 이거 단타치라고 된 거거든요. 유로 단톡방에. 근데 거기 보시면 단타를 대부분 고점에 떠 있는 거 쓰시던데 저희는 바닥에서 추천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의 가격이 4,270원. 네. 근데 오늘 고점은 5,030원. 그러니까 한 700원 이상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대비 18%, 18%, 19%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지다 갔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더 좀 싸게 살 수도 있었을 거고. 보세요. 바닥에 있는 거 갖고 치잖아요. 지금 에드바이오트 바닥에 있는. 이게 회사가 이거는 그렇게 우량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단탁거리. 단탁거리라고 보시면. 고급 생선은 뭐 생선 좋아하십니까? 그럼 이건 고급 생선은 아니고 그냥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한동훈 씨 후발주자가 계속 나와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방에서 손댄 건 아닌데 KCC 건설 많습니다 지금. KCC 건설을 보면 요것도 이게 그 지난주부터 움직였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15% 정도 들었다 놨죠. 금요일 하루 쉬었고 어제 23%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오늘 또 올라와요. 최근에 매집되어 있는 게 전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끼워주세요 이러면서. 네. 저 여기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낙폭과대가 심했으면 올라오려고 건설주 다른 거 올라올 때 못 올라오다가 한동훈으로 지금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고 이거하고 차트를 또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동양 파일. 보시면 앞에 약간 다른 걸로 들었다 놨다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단기 파동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동훈 수혜주 되기는 돼요. 근데 다른 것도 같이 섞여 있어서 참고만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힌트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 내고 싶으시면 그냥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회원으로 들어가면 또 물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금비나 에드바이오텍처럼 그죠? 사자마자 눌렸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렇죠. 금비는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디지캡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부방 추천하자마자 올라갔어요. 근데 사자마자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시장이 좋으면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죠? 시장이 약간 쾌쾌하고 약간 좀 어두침침하면 좀 안 좋으면 수급이 좀 안 좋으면 사자마자 눌렀다가 올라가요.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테마주는 더 그렇죠, 그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또 이제 지수 하락하니까 또 물릴까봐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돈 못 벌어요.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셔야지. 지난달에 저기 11월달에 여기 문자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네, 상당히 만족해하십니다 지금.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분들이 타이밍을 더 잘 잡았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 회원보다 기존 회원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요. 왜 그러겠어요? 고생을 더 했겠죠. 매집을 한다고, 그죠? 매집하는 게 이게 고생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주식할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갔을 때? 아니에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아니에요. 손실 보고 있었는데 본전에 왔을 때? 아니라니까요. 언제 기분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네. 현금 들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그거 고르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사자마자 힘들잖아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샀나? 더 싸게 살 걸 그랬나? 안 그러세요? 주식할 때 제일 행복할 때가 현금 들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고를 때예요. 쇼핑처럼. 막상 사고 나면 이제 마음고생이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빨리.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그 언제겠어요? 현금 잘 돌 때가 현금이 10만원 단돈 1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아니면 1000만원이라도 그죠? 네. 자꾸 돈이 돌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현금 좀 돌리시라고 얘기도 막 해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지수는 진짜 우중충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동훈 씨 테마주는 막 올라오죠. 다시 처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파 스냅 보시면 어때요? 한동훈 테마주 끝난 것 같죠? 그죠? 노을 윗꼬리 길게 달고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거래 터진 거 보니까 어때요? 끝난 것 같죠? 분짜트 보세요. 더 심하지. 그죠? 네.
TBC 이건 뭐 가지도 못하고 끝난 것 같고, 그죠? 네. 디지캡, 그죠? 네. 그렇잖아요. 문봉 맞고 퍽 이러면서, 그죠? 내일부터 왠지 막 주룩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태양연속 가다가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거 같고, 그죠? 네. 차트 되게 안 좋아 보이시죠, 그죠? 예, 안 좋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태양금속 우선주, 본주 떨어지니까 우선주도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거 같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돌아요? 은비, KCC건설, 에드바이오텍 이런 후발주들이 막 돌고 있는 더 있다니까요. 승일 이것도 후발주죠. 장중에 이거 15%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올라와요. 옛날 윤석열 테마주죠. 네. 옛날 윤석열 테마주가 다 한동훈 씨 테마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네, 바뀌더군요. 그죠? 100%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그 뭐예요? 저기 유니드 그 뭘로 뭐예요? 유니드 BT 플러스 이건 뭐라고요? 같은 한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난 게 아니라고 이게 계속 순환매거든. 그 와중에 김동현 씨 PM풍년 아까 장중에 급등, 그죠? 거래가 더 늘면서 더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테마주를 잘하는 거 그때 알려드렸죠. 예. 차트를 대선주는 차트 보면서 하면 안 된다. 차트를 보면서 참고할 수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재명 씨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주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더더욱 힘들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어젠가 오늘 그 소리 했다면서요.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고. 더더욱. 난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의 길을 가겠대.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막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더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재명 씨를 싫어하건 좋아하시건 다 치우고 돈 버셔야 되니까 뭐하라고 그래요? 테마주 하시라고. 그죠? 그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저기 누구예요? 오세훈 씨 테마주 지능기업. 물론 이제 일반 SOC 부동산 여기도 되지만 원래 이게 오세훈 씨 테마주 중에서 원조예요, 원조. 옛날로 따지면 옛날 오세훈 씨 테마주 중에 이게 우두머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오파스넷이 한동훈 씨의 우두머리죠. 예전에 이게 그 오파스넷 정도 되는 종목이었어요. 왕년에 오세훈 씨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날라다녔거든요. 되게 뾰족뾰족 많이 그러죠, 그죠? 네. 이쪽도 움직인다니까요. 오세훈 씨 것도. 한동훈 씨께 많이 가면 만약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당이죠, 여당. 여당 내에서 대항마가 나와요. 그럼 누구께 가겠어요? 누구께 가겠냐고요. 비슷한 법조인 월 오세훈 씨도 변호사 출신이죠. 마지막 일본 한번 찍어주시고 아시는 분들. 오세훈 씨가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원래? 그분도 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죠? 네. 나이 차이는 조금 있는데 오세훈 씨가 여당 대항마로 나올 수 있어요. 유승민 씨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끝난 것 같고, 네? 오세훈 씨, 그죠? 네. 나중에 여당 대항마가 나와요. 그 사람 테마주도 간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움직입니다. 많이 갈지 조금 갈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동훈 씨 테마주가 막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럴 때 어디를 봐야 돼요? 한동훈 테마주 더 가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금비를 내가 저걸 어떡하지? 막 비지캡 정말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부방 어떡하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걸 팔아서 어디로 갈까? 한동훈 후발주자로 갈까? 아니면 오세훈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돈 들고 어디로 갈까? 뭐 살까? 이거 쇼핑할 때가 아이 쇼핑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고. 그러려면 돈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계좌 내에서 뭐라도 좀 줄여서 하시라고. 그죠? 여기 또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분들은 제가 몇 호사에 내드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일반 회원들 이제 들으시라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어때요?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에서 전량 수익 실현한 게 아까 오리콤 노을 50에서 60% 이상 수익 실현했고 도방 어제 이게 한 30%까지 수익이었죠. 어제
30% 넘게. 물량 이것도 줄여서 수익을 챙겼고, 태양금속도 최근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놨고, 그죠? 네. TBC도 보유종목인데 수익을 챙겨놨어요. 어제 안 팔았을 것 같죠? 수익을 챙겨놨다니. 부방도 챙겨놨고,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금비 오늘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요? 팔았어요. 상한가 못 들어가고 버벅거리길래 물량 확 줄여버렸어요. 물량을 줄여놨다니까. 분할 매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돈이 생기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추천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뭐래요? 후발주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수익 내기를. 한 번에 50% 100% 먹느냐, 아니면 20, 30%, 40%, 50%에서 단계적으로 끊어가면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후발주자로 넘기는 거예요. 그쪽 가서 마저 돈을 더 벌으라고. 이렇게 종목이 돌아가는 걸, 전체에 돌아가는 걸 모르면 이걸 못합니다. 개인들이 왜 하나 붙잡으면 끝을 보려고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니까, 돌아가는 구조를. 근데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적당히 수익 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재미도 있고요, 돈이 잘 도니까 신도 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습니다. 수익도 나지만 실력도 늘고.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뭐 같은 한시라서 올라가고 막 그러죠. 옛날에 파인디지털인가, 그게 같은 반기문 씨랑 같은 성이 똑같았어요. 반기문 거기가, 그리고 반기로 된다. 그랬을까 아마. 기자 돌리면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10배 갔어요. 10배인가 5배인가 일주일인가 한 달 만에 무지하게 많이 가죠. 나온다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한동훈 씨 테마주 잘 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아하는 사람도 많던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싫어하셔도 테마주 하세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정치하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재명 테마주 할 때 똑같이 그랬어요. 보수 지지하시는 분한테 하시라고. 돈 버시려고 하는 거지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했다니까. 요번에 한동훈 씨 테마주 추천할 때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치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왜냐면 한동훈 씨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을 꼬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돈 버셔야 되니까 사시라고. 자, 그래서 아무튼 수익을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죠? 수익이 더 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화물노조 파업이 지금 뉴스 나는 거 보니까 화물노조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노총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정부한테도 유리한 쪽으로 가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해결이 딱 되고 나면, 그죠?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산안 이제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테마주가 또 다른 게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이제 예측이라기보다 그냥 참고하세요.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며칠 안에 테마주가 또 새로운 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삼성도 이제 그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도 그거에 맞춰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 한동훈 테마주가 열심히 가주면 좋겠죠. 거기까지 가서 과열이 엄청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후발주자까지, 그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한동훈 테마주 조정 들어가고 정부정책주나 뭐 이런 게 가면 되잖아요. 타이밍이 딱 맞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 막 이제 막 올라가고,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던 게 패턴을 바꿔서 이제 수나미가 또 도는 거죠. 저기 정책 테마주, 그죠? 정책주, 정부 정책주. 네. 그렇게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횡보를 하든 지수가 뭐 못 올라와도 테마주 형성이 열리는 거니까 아주 좋죠. 이게 정부 정책 예산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보통 3개월 이상 가거든요. 3개월에서 길게 가면 6개월 가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왜냐면 예산을 뭐 예산 관련된 예산 집어넣어서 하는 정부 정책이 한두 개입니까? 수십 개인데 이게 몇 개가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갔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가 뭐가 갔는데요? 북한 모든 정책이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막 그쪽에 많이 갔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북한한테 돈을 안 쓸 것 같고 딴 데다 쓰겠죠. 어디에요? 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뭐 그런 걸 많이 하겠죠. 보수적이니까. 네. 그거를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수혜주로 지금 저희 방 돈이 막 돌아요. 막 빨리빨리 돌고 있는데 요 기세 몰아가지고 또 정부 정책 수혜주나 이런 게 빨리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돈 버는 걸 또 그쪽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다른 종목들도 이제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희 방이 오늘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 판 거 중에 이것도 있어요. 나무기술. 이게 오늘 급등을 했는데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애플페이 수혜주. 제가 원래 이거 나무기술 우리 방 기존애들 보유 종목인데 마지막에 추천할 때 뭘로 했냐면 애플페이 수혜주로 추천했거든요. 현대카드 애플페이 수혜주. 근데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플페이로. 이거하고 오늘 뭐 한국정보통신 뭐 기타 등등등 막 급등한 게 있는데 이게 애플페이 수혜주입니다. 아까 위니아 같은 게 이제 그걸로 상한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위니아 이런 것들이. 위니아 에이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그죠? 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애플페이로 밀어붙여서 올린 거예요. 근데 나무기술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서 이 좀 팔았어요 오늘. 이걸 좀 팔았는데 한동안 테마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테마주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죠. 관련주는 이제 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저기 김 실장님이 그 방송하시죠, 그죠? 근데 보니까 김 실장님 아까 잠깐만요. 미리 오늘 좀 빨리 얘기해 드릴까요? 나오네요. 네. 김 실장님이 이따 저거 하신답니다. 그 뭐예요? 한동훈 씨 후발주자하고 한동훈 신 후발주자. 그다음에 애플페이 관련주. 애플페이는 이쪽 가서 들으세요. 네.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갖고 있는 분들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네. 가지고 계시죠? 네. 이게 그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여기 빨리 쭉 얘기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나가 떨어졌죠, 그죠? 그죠? 네, 보세요. 여기 보면 다스코, 그죠? 네, 다스코가 어제까지는 그죠? 차트를 보세요. 왠지 그죠? 조만간 상한가 하나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차트 아니에요, 그죠? 네. 예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 나올 것 같잖아요. 팍 이렇게 그죠? 급등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럴 것 같은 차트였잖아요. 눌림목 쫙 이러면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그죠? 예, 좋은 차트 맞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좋은 차트 맞아요. 다소콜 여기서 샀는데 수익을 기대하고 안 팔았어요. 제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8% 급락하면서 21선 깨트리면서 푹 꺼지니까 여기 사신 분들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네. 데모 제가 여기서 샀는데 들고 있었는데 8%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예, 데모는 잘못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뜬 걸 샀잖아요. 그죠? 너무 떴잖아요. 서한기계공업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으세요. 잘하셨어요. 이거는 물려도 잘하신 거예요. 서현탄메탈 똑같으니까. 해인 중장비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없으세요. 뭘 잘못하셨어? 싸게 샀는데. 근데 오늘 5% 하락했죠, 그죠? 꼭 어제까지는 굉장히 그죠 눌림목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뚝 떨어졌잖아요. 자,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냐면 여기랑 이유가 똑같습니다. 9월달하고 9월달에 멀쩡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심지어 9월 중순 전후로 사실은 8월부터죠. 8월 중순부터 증시가 막 폭락했단 말이에요. 정점이 이제 9월 말 10월 중순이었고 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 미국 저기 한다고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 9월 중순에 돈이 들어와서 돌려 세우고 있었어요. 이미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견디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지수 폭락감이 같이 막 좀 과도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무슨 짓 했어요? 크림대교 자살 폭탄 테러 했잖아요. 기억난다 2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자살 폭탄 테러 한 거? 네.
옛날에 저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저기 뺏겼잖아요, 러시아한테. 근데 그 다리에다가 지나가는 트럭이 왜황 폭발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기차 막 거기다 뭐 다리 끊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벌써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때 그러는 바람에 러시아 푸틴이 이제 뚜껑이 열렸다.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막 난리를 지겼죠.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헛소리했잖아요. 곧 아머겟돈이 올 수 있다. 약간 좀 그래요. 그 사람 쓸데없는 소리야. 그때 그래서 막 우리나라 YTN 이런 데서 호들갑 떨었잖아요. 핵전쟁 터지면 어떡하나 이러면. 그때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혜주들이 폭락했었거든요. 자, 오늘도 차트를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자 기사 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난 푸틴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젤렌스키도 참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타격력 확인 뭐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 자,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장거리에서 타격했다. 그러니까 드론 있죠? 드론을 가지고 이게 러시아 공군기지 전략 폭격기에 있는 적인데 여기를 때렸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좀 탄자국 있는 거 보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네. 공격했대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사일 70발인지 60발인지 도 쐈답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오늘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당연히 뭐 자기들 영토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좀 그래요. 푸틴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젤렌스키도 난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놀란 그죠? 개미들께서 투명한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버티세요. 털리지 말고. 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나가고 나서 급등 나왔거든요. 그때 데모 있죠? 데모가 여기 우두머리였잖아요. 그죠? 데모가 이거예요. 이제 갈라고 상한가 하나 딱 나와서 어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조종을 끝내고 내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서 내가 가야 되겠다 딱 들었는데 크림반도 대교 크림대교 있죠? 네, 폭파시켜가지고 폭락한 거예요. 이게. 폭락했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나 지금 요거는 뭐예요? 데모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점 대비 뭐 2배에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잘못 사신 게 맞고 하셨어야지. 물량 확 줄이든가. 새로 사면 여기서 새로 사면 안 되죠. 바닥에 있는 걸 사야지. 네. 아까 그래서 이제 바닥에 사신 분들은 잘못하신 게 없다 그런 거예요. 네. 다스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했지. 그죠? 이런 건 물려도 잘한 거예요. 어제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들 브라질이랑 싸우는데 졌잖아요. 4대1로 졌으면 크게 진 건데 뭐 욕을 하나요? 잘했다고 그러지. 그죠? 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4년 뒤에 또 기대된다 이러면서 훈훈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고 나서도 욕을 안 먹잖아요. 그죠? 다소코도 이거 물렸으면은 이거 잘하신 거예요. 뭘 잘못하셨어? 그죠? 젤렌스키가 잘못한 거지. 그죠? 그래서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돈들이 그죠?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쭉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그 한동훈 테마주 더 올라갈 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게 그 순환매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고 있으니까 저녁 방송 꾸준히 들으시면서 흐름 잡으시면 되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자꾸 인터넷에 종목 검색해서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아까 우리 방에 오늘 아침 추천 나온 게 금비, 에드바이트 이런 게 있는데 금비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이게 무슨 테마주인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테마주인지 안 나왔었어요. 잘 안 나온다니까. 급등하고 나서야 뉴스가 나와요. 유튜브에 뜨고. 아셨죠? 잘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조금 이제 저기 해가지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하세요. 들어와서. 매수 매도성이 문자로 다 나가고 확실하게 다 문자 나가니까 문자만으로 들어오셔도 라이브랑 종목이 똑같아요. 나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뭐 소액 투자자시거나 그죠? 그 직장 생활에서 라이브 방송을 전혀 못 듣는다 그러신 분들은 문자만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수행되실 수 있어요. 네. 종목 갖고 들어오시면은 다 봐드리니까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손절해서 들어오지 마세요. 그대로 갖고 들어오세요. 네. 아셨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내일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이제 축구 경기 없으니까 그죠? 이제 연말까지 쭉 달려보시자고요. 그죠? 연말하고 연초까지 그죠? 네. 개별주 테마주 랠리가 열려가지고 수익을 그냥 올해 못 낸 거 있죠? 올해 못 낸 거를 3, 4개월 동안 바짝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동훈 테마주가 계속 후발주자가 나온다고. 후발주자가 저렇게 우르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네. 아마 내일이면 뭐 또 나올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밤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재방송 이어서 여기 김 실장님 또 애플페이 관련된 얘기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